우리 삶을 움직이는 뉴스, 중심 잡힌 시선으로 전하겠습니다. 황보선의 출발 새아침. 출발 새아침 4부 시작합니다. 북한의 속마음과 외교적인 수사까지 가감없이 분석해보는 북한 토크 열전 평양 수다. 지금 북한은 코너 시작합니다.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 스튜디오에 직접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저기 앞에 라디오 카메라가 지금 비추고 있는데요. 예, 익숙하진 않으시죠? 네. 네. 예, 요즘은 보이는 라디오로도 유튜브 라디오로 좀 요 현장 우리 방송 상황이요 그대로 나갑니다. 네, 그렇습니다. YTN 네. TV에는 몇 번 출연을 했었는데 네. 라디오 스튜디오에서 카메라 앞에서 하는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예, 다소 긴장하신 것 같습니다만. 네, 그렇습니다. 자, 북한이 종전 선언 그리고 정상회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호응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근데 사흘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6시 몇 분에 했었죠. 근데 정부는 이제 이 의도 파악에 분주한 상황인데 이게 지난 순항 미사일 시험 발사한 지 14일 만이고요. 올해 6번째 이제 무력 시위인데 보니까 또 아까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발표가 나왔네요 보니까요. 맞습니다. 북한에서 스스로 어제 발사한 미사일에 대해서 밝혔는데요. 예. 극초음속 미사일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것을 우리 남쪽 우리 일반적으로는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 네, 그런 말을 씁니다. 예. 영어로는 이제 하이퍼소닉 글라이드 비어클 이제 이런 건데 하여튼 극초음속 미사일 그러면 뭐 이게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예. 근데 이게 굉장히 첨단 신무기예요. 그 러시아에서는 이미 이제 개발이 됐고 중국도 이제 개발이 완성된 단계라고 보고 미국도 사실 잘 안 돼 있는 그런 기술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대단하다. 사실 지금까지 지금까지 나온 무기보다도 좀 진지하게 봐야 될 그런 무기입니다. 그런데 약간 좀 특이한 것도 있어요. 스스로 이제 화성 8형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름이 화성 8형. 네, 화성 8형이라고 하는데 이게 좀 이상한 겁니다. 왜냐하면 북한이 미사일을 이름을 붙일 때 화성 이제 1, 2, 3, 4, 5, 6, 7, 8 해가지고 지금 15형까지 가 있거든요. 2017년 11월에 쏜 미사일이 화성 15형이에요. 근데 지금 화성 8형이잖아요. 그러니까 화성 5형, 6형은 스커드 미사일이고요. 아주 옛날 오래된 겁니다. 화성 7형이 노동 미사일이에요. 근데 화성 8형이 그동안 이제 공란으로 이제 뭔지 몰랐고 화성 9형, 10형은 또 따로 있어요. 그게 이제 스커드 이하라고 이제 무수단 미사일이 있는데 화성 8형 그동안 없었어요. 몰랐어요. 근데 지금 이게 갑자기 화성 8형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좀 이상한 왜 이런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아마도 그 한 30년 전에 개발을 하다가 중단됐던 어떤 기종에 이제 새로운 기술을 넣어서 이제 부활시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이번 오늘 발표를 보면 암풀화된 연료 계통과 발동기 기술, 암풀화된 연료 계통과 발동기 기술을 이제 시험을 해봤고 이해를 못하겠는데 여기서 이제 암풀이라는 말이 저도 이제 뭔가 봤는 이제 아침 일찍 봤는데 몰랐어요. 다시 보니까 앰플이라고. 앰플이요? 예, 저 병원에서 주사기 놓을 때 옆에 있는 조그만 용기 있잖아요. 유리 용기 있잖아요. 그게 앰플이에요. 그게 원래 북한식 발음은 암풀이에요. 말하자면 미사일의 액체 연료를 밀봉 용기에 넣은 그런 형태가 암풀화된 연료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액체 연료라는 게 이제 공표가 된 거죠. 근데 지금 미사일 기술이 북한이 고체 연료를 중심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왜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지 약간 좀 이상하죠. 그리고 어제 비행 거리가 200km 정도로 측정이 됐고 이제 고도는 30km 정도로 측정이 됐어요. 이제 속도는 안 나왔는데 극초음속이라고 하면 마하 5 이상 나와야 됩니다. 이제 중간 이하 단계에서. 근데 과연 마하 5 이상이 나왔을지 그건 우리 합참에서 좀 더 발표를 봐야 되는데 아닐 수도 있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 비행거리가 200km라고 하는 것은 극초음속 활공 비행체의 특성을 볼 때 너무 짧아요. 이것은 어떤 제대로 된 성능 시험이 아니라 초기 단계의 성능으로 봐야 되겠다.
예. 이런 특성을 좀 볼 수가 있는데 여러모로 봐서 좀 초기 단계라고는 볼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극초음속 그 활공 비행체는 예. 첨단 무기 중에서도 최첨단입니다. 예. 이것을 만약에 초기 단계라도 북한이 개발한 게 사실이라면 군사적으로는 매우 위험하다. 아주 긴장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요. 이 발사 시점이 보니까 그 미국 뉴욕 유엔청에서 그 북한 대표가 또 연설한 그 시점이랑 비슷하지 않았습니까? 네, 새벽 6시 우리 시간으로 이제 새벽 6시 40분인데 예. 대개 이제 북한이 이제 새벽에 쏠 때도 있고 이제 한 새벽 2시, 3시에 쏠 때도 있고 그런데 새벽 6시 전후에 쏠 때는 우리가 흔히 북한이 인공위성 감시 자산을 피하기 위해서 네. 밤새도록 그냥 은밀하게 준비를 했다가 예. 갑자기 팍 쏜다. 아하. 이런 개념으로 생각을 합니다. 예. 6시 40분이기 때문에 네. 유엔 총회 연설보다는 네. 인공위성 감시망을 좀 피했다. 이런 분석이 1차적으로 예. 적용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예. 만약에 새벽 2시에 쐈다. 새벽 12시나 1시에 쐈다. 이거는 미국에 대한 정치적 메시지를 전달할 때 사용합니다. 예. 그게 이제 미국의 낮 시간이 이제 뭐 한 1시, 2시 정도가 되기 때문에 예. 그때에 그 시간에 쏘면 미국이 오후 시간에 충분히 생각할 시간이 있고 대응할 시간이 있거든요. 네. 근데 6시 40분이면 미국이 저녁입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제대로 된 대응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메시지라기보다는 인공위성 감시를 피하기 위해서다라는 분석이 일단 예. 조금 더 정확한 것 같습니다. 미국은 이거 어떻게 반응하는 겁니까? 지금 뭐 최근에 미국 이제 2017년 11월 이후에 북한이 중장거리 이상 미사일을 쏜 적이 없어요. 다 단거리예요. 예. 500km 정도에다가 가끔씩 800km짜리를 쐈는데 그때마다 미국의 입장은 똑같습니다. 직접적인 위협이 되지 않는다. 그다음에 뭐 국무부 차원에서는 탄도미사일을 쏜 것에 대해서 이제 비판하는 이제 그런 입장은 나오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이상의 추가적인 조치는 없습니다. 예. 자, 이런 상황에서 북한에서 최고인민회의가 진행됐는데 네, 맞습니다. 여기서 혹시 뭐 의미 있는 내용이 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는 안 나왔고요. 예. 오늘 오전에 6시에 이제 조선중앙통신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이제 회의를 개최했다. 예. 요것만 나왔습니다. 회의를 개최를 했고 뭐 누구누구가 연설을 했고 의제는 뭐 이런 거 저런 거다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어떤 결론을 내렸다 이런 것은 없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앞으로 한 이틀, 한 3일 정도 회의를 더 해서 그 다음에 이제 회의가 모두 끝난 다음에 아마도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뭐 어떤 결산을 하는 그런 연설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결론은 나오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럼 뭐 최고인민회의에서 혹시 뭐 이를테면 그 미사일 쏜 거라든지 최근에 어떤 유화적인 담화라든지 앞으로의 어떤 종전 선언이라든지 남북 정상 어떤 또 다시 만나는 거라든지 이거 관련해서 뭐 그 오늘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제를 북한 이제 매체가 보도를 했는데 6가지인데 경제 관련입니다. 다. 경제 관련입니까? 경제 관련이고 이제 청년 교양 사업이 중요하게 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건 예상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번 최고인민회의는 남북 관계나 대외 정책과 관련해서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 그런 행사는 아니고 북한 국내적으로 경제 발전에 대한 고민이 많이 반영이 된 그런 차원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이렇게 언론에서는 뭐 이렇게 이중 플레이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 이중 플레이다. 이중 플레이.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유화적인 담화를 내고 또 외무성 쪽으로는 다른 내용의 또 담화를 내고 또 그 와중에 또 지금 미사일을 또 쐈고요. 그러면은 이 상황에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어떻게 판단해야 되는 건지. 지금 북한에 뭐 처음에 외무성 담화가 있었고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는 약간 다른 톤이었고 또 종전선언이가 이런 데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가 또 미사일을 쐈고 이렇게 굉장히 좌충우돌하죠. 그런데 이거 일관하는 어떤 특징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북한이 지난 9월 13일과 9월 15일에 각각 순항 미사일과 탄도 미사일을 발사한 사실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이다라고 규정을 한 사실이 있죠. 맞습니다. 도발을 썼죠. 그런데 북한은 그동안 자기네들이 단거리 미사일, 탄도 미사일,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을 쏜 것은
도발이 아니고 예. 자위력 개선이다. 통상적인 군사 활동이다. 이렇게 주장을 해왔어요. 예. 그다음에 순항 미사일의 경우는 아예 유엔 안보리 제재 대상도 아닙니다. 네. 그런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이다라고 규정하니까 여기에 화를 낸 겁니다. 네. 네. 그 문제가 거기에 있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를 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이라고 표현하면서 비판을 했다. 네. 그건 수용할 수 있습니다. 네. 왜 이건 유엔 안보리에서 정확히 금지하는 것을 위반한 거잖아요. 네. 도발이죠. 네. 그런데 유엔 안보리 제재를 보면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게 돼 있어요. 예. 그냥 탄도미사일 발사를 금지한다고 돼 있는데 예. 이게 2006년도 10월에 처음 이제 그 7월하고 이제 10월에 연속해서 이제 금지 제재 결의가 나왔는데 예. 그때 금지한 것은 그때 당시 맥락에서는 장거리 미사일을 금지한 거예요. 예. 네. 단거리 미사일은 아예 신경도 안 썼던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 그 유엔 안보리 그거는 장거리 미사일이고 네. 단거리 미사일은 국내 지금 통상적인 활동인데 왜 그것까지 도발이라고 그냥 싸잡아서 욕을 하냐. 네. 이것은 아니다. 특히 한국은 9월 15일 날 5가지 종류의 엄청난 미사일 성능 개선 이거를 예. 시험을 했단 말이죠. 네, 발표도 네, 했고. 네. 남쪽은 그러면서 북쪽이 똑같은 걸 했는데 또 유엔 안보리 제재 범위도 아닌데 예. 왜 도발이라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보수 언론 한 남쪽의 보수 언론이 그랬다면은 그거야 뭐 그랬다고 치지만 예. 문재인 대통령은 서로 신뢰감을 갖고 대화를 하는 상대방인데 도발이 아닌 것을 왜 도발이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이제 김여정 부부장 담화가 네. 지적을 한 것이고 이제 어제 미사일을 쏜 것은 예. 이것이 이제 200km 사정거리가 200km잖아요. 이제 네. 초보적인 단계이긴 하지만 그래도 남쪽이 도발이라고 한다면 그때는 더 이상 신뢰를 하지 않겠다. 그런데 도발이라고 규정하지 않고 예. 뭐 예를 들어서 뭐 긴장감을 조성하는 것에 대해서 좀 이러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식의 반응이 나온다면 예. 그거는 신뢰가 유지되는 걸 보는 것이죠. 예. 그럼 우리 정부가 어떻게 했느냐? 예, 도발이라는 말을 쓰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네네. 네, 그렇습니다. 안 썼죠. 그러니까 그러면은, 북쪽에서 본다면 네. 그러면은 도발이라는 말을 쓰지 말라고 한 자기네들의 메시지가 네. 통했다. 그렇게 된다면 이 김여정 담화에서 말한 이중 기준에 대한 문제는 풀리게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아마도 앞으로 우리 정부에서는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도발이라는 말을 예.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북한도 앞으로 뭐 이중 기준에 대해서 더 이상 문제 삼을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예. 그러면은 지금 또 관심 집중되는 거가 남북 정상이 네 번째로 만날 수 있을 것이냐. 예, 이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건 뭐 아주 큰 얘기라서 판단하기가 어려운데 예. 정상회담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결심하면 되는 그런 사안이죠. 예. 문재인 대통령은 남북 정상회담 하고 싶어하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예. 김정은 위원장은 2018년에는 굉장히 좋았다가 이제 2019년 이후에는 굉장히 극렬하게 안 좋은 상황으로 돼 있는데 최근에 김여정 부부장 담화라든가 김여정 담화 특히 이제 정상회담도 할 수 있다라는 그런 언급이 들어간 것을 보면 예. 김정은 위원장도 어떤 선결 조치라고 이제 말한 게 있잖아요. 예. 거기에 해당하는 것에서 조금 더 북한이 만족할 만한 상황이 있다면 예. 정상회담 가능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선결 조치가 좀 어렵잖아요. 예. 선결 조치가 이제 두 가지인데 하나는 이중 기준을 버려라. 예. 그게 이제 지금 말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이라든가 이제 단거리 탄도 미사일이라든가 순항 미사일에 대해서 도발이라고 하는 예. 이런 이중 기준을 버려라. 근데 이제 그것에 대해서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도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돼요. 예. 그리고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서 탄도 미사일을 금지한 건 맞지만 네. 그러나 그것은 장거리 미사일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단거리 미사일에 대해서는 도발이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그것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 뭐 조심하면 되는데 네. 두 번째 거는 대북 적대시 정책 철회를 하라는 겁니다. 예. 이것은 미국에 관한 문제입니다. 네. 미국과 한국이 같이 생각해야 될 문제도 있고 한미연합 군사 훈련을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또 기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대북 적대시 정책에 대한 그 목록이. 그런 것들은 다 미국에서 판단할 문제가 상당히 많은데 미국 입장에서 본다면 북한이 비핵화를 유지하는 한
어쩔 수 없다가 이제 기본적인 입장이라서 네. 이것은 이제 닭이 먼저냐 계란이 먼저냐 다시 이제 얘기로 돌아가기 때문에 쉽지는 않아서 정상회담 전망이 쉽지는 않다 이렇게 또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요, 그 베이징 올림픽 계기로 그때 내년에 3월 그 예정된 한미연합훈련 중단 이런 거 평창 동계올림픽 당시처럼 이게 좀 이를테면 중단이라든지 이런 뭐 협의가 좀 이루어질 가능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우리 정부가 정밀하게 외교 전략을 잘 세워서 추진한다면 가능성이 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가능성이 많이 큰 게 아니고 좀 적은 편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뭐 외교라고 하는 것은 가능성이 적다 하더라도 일말의 가능성만 있으면 최선을 다해서 추진하는 것이 외교의 기본 속성입니다. 외교 안보라는 것은 이제 단 하나의 실수도 용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이제 안보 프레임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외교 프레임은 실패 확률도 있지만 성공 확률이 있다면은 해야 되는 거죠. 그런 차원에서 베이징 동계올림픽을 계기로 남북관계 개선, 비핵화의 진전을 낼 수 있다면 노력을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여시재 정책위원과 함께했습니다.